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시사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 연휴 기간도 지나고 해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동훈의 생각, 한동훈의 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은 권력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유권자 개개인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같은 정치인, 생각이 같은 정당에 투표를 하죠. 그래서 권력을 몰아줍니다. 투표에서, 선거에서 꼭 이겨라. 이겨서 내 생각과 같은 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게 새삼스럽긴 하지만 당연히 투표 행위입니다. 이 한동훈의 생각, 한동훈의 말이 명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의 생각이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이냐? 왜 이재명은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하면서 응급 헬기를 탔는데 이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느냐? 왜 헬기를 탔느냐?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답이 없습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다. 참 괜찮은 표현입니다. 이재명은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안 하는 것도 답이다. 또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한동훈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우상호가 한동훈에 대해서 지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욕설을 했는데 이러면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 것인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건 이재명의 기준으로 봐서 민주당이 사과할 일이 아니기 때문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각종 공천 기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이재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냐? 형수 쌍욕을 한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상호 욕 정도는 민주당이 사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보면 모두 이재명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나 공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민의힘에 오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 이재명 부분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관계가 된 백현동 비리 오늘 1심 재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김인섭입니다.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인섭이 형님입니다. 인섭이 형님 때문에 이재명이 그렇게 백현동 특혜를 준 것이죠. 김인섭에 대해서 오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의 백현동 비리가 분명해질 것이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도 또 한 번 분명해질 겁니다. 이재명은 또 답변을 하지 못할 겁니다. 답을 하지 않는 것도 답이다. 한동훈의 말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동훈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김성태죠. 김성태가 공천을 받지 못한다. 컷오프가 됐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이미 잘렸습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한 것은 그 공로는 인정한다. 또 자녀 채용 비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면 복권된 것은 맞다. 그런데 공천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우리 당의 공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에 대해서 한동훈은 김성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유승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유승민 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쓴소리를 할 수는 있다. 발전을 위한 쓴소리는 포용할 수 있다. 감정적인 쓴소리는 아니다. 감정적인 쓴소리는 우리 사회,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점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유승민도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유승민은 폐악질한 겁니다. 이준석은 폐악질한 겁니다. 그게
정당, 우리 정치,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훈은 또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총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용산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 없다. 이게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에 있어서 김태호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이 이 낙동강 벨트 험지 차출에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김태호나 서병수가 그 낙동강 벨트에 가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는 사람을, 이기지도 못할 사람을 뭐 전략 공천하고 이 자격 출마를 한다고 그게 효율적입니까? 선거 승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동훈의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제3지대에서 그 이낙연과 이준석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 아닌가? 맞죠? 이 정치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위장 결혼을 한 것이다.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 아닌가?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정당 행태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뭐 총선 지나고 나면 또 헤어질 겁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은 지금 서로 필요에 의해서 위장 결혼한 것이다. 개혁신당 파급력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파급력을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곱셈 정치를 하겠다. 곱셈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 것. 민주당과 대비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임종석을 비롯해서 모두 쳐내기를 하고 있다. 뺄셈 공천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천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기는 장소에 험지 공천을 한다. 이기지도 못할 사람을 굳이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실용적인 생각이 한동훈의 말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임종석을 쳐내기 위해서 뭐 임종석에 대해서 다른 지역구로 험지로 가라라고 합니다. 임종석은 아마 끝까지 반발하다가 결국 임종석을 쳐내게 되면 임종석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인 탈당이 일어날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그 하위 20%, 현역 하위 20%, 또 공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공천을 주지 못할 사람들, 이 회유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습이 되겠느냐. 이낙연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집단 탈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국이 부산에서 아마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겁니다. 이게 조국 그 재판 2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2심 판결 전이 아니고 2심 판결이 끝나니까 이제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한다. 그 전에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했으면 법정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한동훈의 말입니다. 한동훈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이 끝났는데 대법원에서 서두르면 총선 전에 이 조국은 구속됩니다. 판결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국은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총선 전에 감옥 갈 사람이 신당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뭐 송영길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까? 송영길은 감옥 속에서 지금 신당 만든다라고 합니다. 한동훈의 말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아니냐? 준연동형 위성정당. 그래서 지금 조국이나 송영길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조국도 감옥에 가더라도 이 신당을 만들어야겠다. 참 이재명으로는 답답할 겁니다. 조국, 송영길 모두 임종석처럼 모두 쳐내고 싶은데 그렇게 다 쳐내서 이재명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제 홍익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뭐 운동권 청산,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이야기하는데 이건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는 것이다. 운동권을 독립운동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또 오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 돌리고 욕설 했느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누가 이렇게 지금 운동권처럼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특권을 누렸느냐. 좋은 거 다 해먹었느냐. 오히려 거꾸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해서 더 어렵게 살았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자녀들이 더 어렵게 살고 있다. 이게 문제였는데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거구도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특권 청산 속에 운동권도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기득권도 있는 것이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개혁의 한 파트로서 운동권 청산이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뭐 폄하하고 국민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의 생각에 여기 더하고 뺄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꼭 같지 않습니까? 이런 한동훈이 선거에서 표를 못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왜 표를 줍니까? 이재명에게 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재명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재명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배째랍니다. 그냥 뭐 방탄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2판 4판이다 이겁니다. 이런 이재명과 한동훈의 차이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이야기들을 거의 뭐 현안에 대해서 다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꼭 일치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